하지만 이제 또 이제 최근 이제 아이의 자산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알려주시는 책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아이한테 자산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가장 궁금한 게 증여나 상속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 싶은데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딱 그냥 막연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주린이 뭐라고 해야 되죠? 경제 경알못 이 네. 생각을 할 때는 증여나 상속은 그냥 부자들만의 이야기고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일반 부모들은 다 아셔야 된다라고 책에 강조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증여와 네. 상속의 차이나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해 네. 주시면. 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네. 이제 상속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받는 거고요. 증여는 살아 있을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 생전 우리 아이에게 자산을 주는 플랜을 짜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은 증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증여와 상속 세율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아, 근데 동일한데 한꺼번에 주게 되면 자산이 나누어서 분산이 된 게 아니라 이만큼의 자산을 한꺼번에 줘야 되니까 네. 세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증여를 장기간에 걸쳐서 주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여러 번 줄 수 있는 플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제가 궁금한 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명의로 뭐 통장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입금을 해주면은 아이의 자산이고 그냥 그대로 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증여세는 네. 붙을 수 있습니다. 이제 증여를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거를 넣어서 이게 자산이 축적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이 돈이 축적이 돼서 이게 생활비라던가 교육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자산이 축적이 됐을 경우에는 네.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에서는 증여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생활비를 쓴다든지 교육비에 충당이 될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를 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제 증여는 누가 하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예, 할아버지 한 번. 네. 보통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네. 부자들이 하는 그렇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부자들이 하는 아, 거죠. 네. 저는 상관없는 증여의 세계. 네. 그렇지만 증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돈이 많은 분들은 지금 주시는 거고요. 돈이 없다, 나는 돈이 없어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적립을 해서 주실 수도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증여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실전적인 질문. 네. 저희 부모님들, 어머니들이 특히 이제 카페나 블로그 이런 거 많이 찾아보실 텐데요. 요즘 이제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굉장히 많이 만드신단 네, 말이에요. 네, 주식 네. 계좌를. 네. 그러면 틈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자녀 계좌에 넣어서 뭐 S전자를 사고 또 한 달 후에 또 50만 원 넣어서 S은행 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넣을 때마다 증여 네.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게 자녀 명의의 그렇죠. 계좌면. 네네. 넣을 때마다 신고를 하는 게 실제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않죠. 같은데요? 예, 쉽지가 네. 않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근데 정석이지예요. 네, 매번 신고를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전 할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주고 나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전에 이렇게 제가 매달 돈을 줄 건데 신고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3% 할인을 받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3% 할인해 네네. 주고요. 이게 매년 적립액의 3% 할인이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맞습니다. 진짜 네네. 많이 들었어요. 자, 제가 네. 우리 아이에게 주식을 사줬습니다. 2천만 원을 주고 주식 가격이 삼성전자가 100% 수익을 올렸어요. 네. 네, 그래서 2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2천만 원을 줄 때 신고를 못했어요. 증여 신고를. 네. 그러면 증여 신고는 얼마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4천만 원이 돼버렸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천 원 신고해야 되나? 네, 그러면 4천을 신고를 하는 게 맞죠. 제가 2천만 원을 줄 때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4천만 원이 되면은 미리 신고를 안 한 자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4천만 원 증여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게 네. 아니 보시라 이게 네. 오르지 않았느냐 나는 네. 입금 2천만 했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2천만 원 시점에서 네. 신고를 했더라면 네. 그냥 그러고 끝이 괜찮은 거죠. 네, 아, 제가 2천만 원을 주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완료를 했는데 이게 수익이 나서 이제 4천만
5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증여세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여세 이제 공제 한도라는 게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0년 누적으로 해서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가 있고요. 성년 자녀일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저희가 줄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네. 그럼 10년 단인가요? 네, 성년 자녀도? 10년입니다. 네. 그럼 성년 기준이 20살? 만 19세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우리나라는 한 살이 되죠. 네. 한 살이 됐을 때 2천만 원을 주고 증여 신고가 완료가 됐고 자, 이 아이가 11살이 됐다. 그러면 11살이 됐을 때 또 2천만 원을 줄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21살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5천만 원을 줌으로 해서 총 9천만 원이라는 돈을 증여세 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10년 기준이라는 게 네. 아이 나이 10년이 아니라 네. 내가 처음 주고 10년. 증여-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신 어머니들 중에 네. 지금 우리 애가 9살이에요. 네네. 그럼 지금 주고 주고 연락 19살. 주고. 예, 그렇죠. 그럼 만약에 지금 11살이에요. 네. 그럼 지금 주고 끝이네? 그렇죠. 미성년 때는? 미성년 공제 한도는 끝나고 어. 21살에 5천만 원을 줄 수 있겠죠. 아. 예. 주고 그래서- 못 주고는 떠나지만 네.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한번 주는 게 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되는 게 가장 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장. 네. 그래서 예전에 은행 VIP 자산관리사로 계실 때 VIP 손님들한테 이제 출산 축하말이 따로 있었다고 네네네. 하셨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이제 손주분들 태어나면 축하드려요. 지금 빨리 2천만 원 증여하셔야죠. 이 얘기를 꼭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VIP 좀 너무 괴리감 들어서 좀 있으신 분들은 네. 저희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네. 아예 그 증여에 대한 계획을 네네. 세우고 계시겠네요. 세우고 계십니다. 이게 증여가요, 네. 뭐 5년, 10년의 플랜으로 짜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네. 태어나고 나이가 들 때까지 다 저희가 생각을 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를 해드렸던 고객님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10년에 한 번씩 1억씩 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년 자녀가 되고 나서 네. 한 3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이제 본인이 물려받은 증여 재산이 있고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그렇죠. 모은 네. 이제 자산이 일정 네. 부분 쌓이게 됐어요. 그러면 한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0대 중반에. 네. 이분이 강남에 있는 무언가를 샀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 출처가 명확한 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내가 정당하게 신고를 한 금액이 있으니 추가적으로 낼 세금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금은 제가 봤을 때 투명하게 하는 게 네. 제일 좋은데 이제 그거를 영리하게 아까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10년 단위를 쪼갠다든지 네. 그런 거는 굳이 막 이렇게 자산이 많으신 분은 아니라 그냥 네. 평범한 맞벌이 네. 가정도 좀 미리 할수 있습니다. 준비해가지고 네네. 저도 평범한 맞벌이 가정이었는데요. 사실 저도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주기에는 월급을 받는 그렇죠. 이 급여 소득자로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들 앞으로 펀드를 가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워낙에 주식이 핫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주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매달 조금씩 이렇게 적립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하면 10년, 20년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거든요.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금을 운용할 때 목적을 딱 정확하게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보통은 그냥 이제 모으면 뭐라도 되겠지 이러고 막연하게 모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애초에 딱 목적을 부모 돈과 아이 돈을 분리해서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네. 이제 가장 부자가 되기 쉬운 방법이 지금 시작해야 되는 네. 거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아이의 돈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이의 이름으로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이거는 세금이랑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네. 하고 네.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할 때 보면은 봉투 분할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목적에 맞는 자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비, 내가 대출 갚을 돈 이런 계정들이 있으면 네. 우리 아이 학자금 혹은 우리 아이의 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목돈 마련하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용을 하시는 게 현명한 네. 재테크 방법입니다.